이 시각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1.61%, 코스닥은 1.27%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합의하면서 전날 지수가 폭등한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휴전 협상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등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된 여파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과 엔트로픽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SK텔레콤의 주가가 연이틀 급등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미국 생성형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1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SK텔레콤의 목표 주가를 10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대형주가 힘을 쓰지 못하는 하락장 속에서도 APR은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증권가에서 APR의 1분기 호실적을 예고한 것이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강, 철강, 부곡 철강 등 철강주가 급등했습니다.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드랩 매매 신호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 하루 만에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유가는 반등했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1%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 결국 4월장에도 하루는 상승, 하루는 하락하는 퐁당퐁당 장세가 이어질지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영석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리드온 투자자문의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시장을 분석과 감이 아닌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애널리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시장의 노이즈를 걷어내고 숫자 뒤에 숨겨진 본질을 읽어드리는 이영석 전문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사실 기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 시장에서 오늘 한번 희망의 등대를 한번 밝혀드리고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맨날 빨간색 옷을 입고 오다가 오늘은 좀 이제 화사하게 파란 파스텔 톤이죠. 그래서 목요일마다 사실 제가 한 달째 지금 제가 출연할 때마다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 때문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제도권 애널리스트 출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정말 2017년부터 제가 주식시장에 몸을 담갔으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괄목할 만한 성장 어떤 결과도 내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주식시장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하는 공간에서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멘탈적인 측면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드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 주식 투자도 좀 재미있게 그리고 좀 마음의 안정을 느끼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또 VI를 잡아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또 오늘 출연하기 전에 저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내기를 했습니다. 내일 VI가 나오지 않으면 피자를 쏘겠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시장과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언제 팔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지금 좀 사면 안 될까요? 하이닉스 들어가고 싶은데 무서워요. 이런 겁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삼성전자 못 사가지고 배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연일 뉴스나 이런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 실적, 반도체 실적, 하이닉스 고가 달린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나도 이거를 해야 되나? 삼성전자를 사야 되냐? 이런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한 해답 자신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그럴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올랐어요. 자, 보시면 2025년 작년도에 무려 126%가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입니까? 한 4월 한 3분의 1 정도 지난 상황에서 벌써 한 70% 가까운 상승률을 또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거는 삼성전자고요. 이거는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보시면 하이닉스는 작년에 무려 274%가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6년에는 지금 올해는 한 53%.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정말 주식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되겠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오르니까 더 가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르는 게 더 오른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좋은 종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많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언제적 말씀을 드렸냐면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5만 원대 초반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제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5월 20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 방송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5월 20날 삼성전자 추천드렸거든요. 이때는 방송 전문가들도 사실 뭐 그렇게 주의를 주지 않는 그런 구간에서 제가 이때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고 할 때는 안 사시고, 그렇죠? 항상 20만 원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사신 것 같습니다. 참다 못해서 좀 사시는 것 같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 가격대 오면 무조건 살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몸을 움츠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심리적으로만 여러분들이 가격에 접근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면 지금 해도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치와 가격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가치는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가 얼마라는 건데, 사실 그 내재적 가치를 가격으로 표시가 되긴 하지만 그 가격 자체가 100% 가치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대내외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심리적인 부분, 수급적인 영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치가 가격을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고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025년 영업이익이 무려 43조죠. 43조면은 거의 한 매달 한 3조씩은 한 3조에서 3.5조씩 계속 번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의 10일마다 1,000억씩은 계속 번 거다. 거의 3,000억씩 번 거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그런데 무려 1분기에 얼마가 나왔느냐? 바로 57조 2천억이 나왔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뭐 하이닉스는 4월 29일 날 또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때 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일단 최대로 볼게요. 한 230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260, 요거 더하기 하니까 한 400조가 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한 150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150조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하면은 한 300조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실적을 보면 약 700조예요. 이 700조가 얼마만큼 큰 숫자면은 바로 우리나라 세금 있죠. 우리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인과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종목만으로도 700조 곱하기 한 PER 한 10배만, 한 12배 정도만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럼 9천이 나와요. 9천이 넘게 나와요. 지수가. 이 두 종목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비싸다고 생각되는 이
가격이 사실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숫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빠질 때마다 좀 사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 되면은 약간의 QOQ, 즉 분기별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조금 뭐 슬로우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실적이나 내년 가이던스가 또 나오는 그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또 상승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단순히 뭐 지금 사가지고 내가 뭐 50% 당장 먹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면은 지금 사셔도 돼요. 예. 그런데 많은 개인들은 앞에 봤던 이 상승률 120%막 뭐 200% 이걸 보고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뭐 10%막 물렸다라고 해서 막 지금 되게 뭐 우울해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늦게 산 것뿐이에요. 그렇죠? 누굴 탓하겠어요? 사라고 할 때는 안 사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밸류적으로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시장은 또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느냐? 바로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지금 여기서 더 오르나 쳐도 대부분 저는 한 50% 구간은 저는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사가지고 50%를 먹는다? 물론 괜찮은 수익률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곱하기 2, 이 레버리지를 지금 곧 출시를 앞두고 있죠. 아마도 뭐 다음 달 한 5월 달쯤에 좀 출시할 거라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삼성전자가 1% 오르면 ETF 레버리지는 2%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총 50%가 오른다 하면은 100%가 상승하는 겁니다. 굉장하죠.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도 크고 거래 대금 많고 하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정말 그거죠. 탁구공이 한 바퀴 구르는 것보다 수박 하나가 한 번 구르는 게 수익금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레버리지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당연히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곧버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곧버스는 아시죠? 하락할 때 하락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빠지는 거. 그렇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 빠질 때 곧버스는 2%가 오르는 그러한 상품도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빵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이제 위아래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렇게 가겠습니까? 분명 이 위아래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그러면은 100%가 아니라 200~300%까지도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판 커졌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지금 이쪽에 대한 관심 저는 여러분들이 가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되면은 판이 확실히 바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롱, 즉 매수만으로 지금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물론 뭐 주식 선물도 있고 뭐 그런 거지만 그걸 제외하고 주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롱 자금으로만 롱으로밖에 수익이 날 수 없는데 이제는 숏으로 즉 매도로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뀐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으로도 이제 매매를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타점 되게 잘 잡아주죠. 뒤에 있다가 제가 매매했던 다른 종목들 매매한 것들 타점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SK 하이닉스는 또 ADR도 상장하죠. 그렇죠? 해외 쪽에다가 또 미국 나스닥에 또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지금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들만 사고 있지.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 지금 자사주를 가지고 지금 해외 ADR을 발행을 하면서 나스닥에 상장시켜 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아마 가격이 뭐 연동이 좀 되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변동성도 더 나올 거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위아래 수익권을 굉장히 좀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홍콩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2X 즉 레버리지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야, 진짜 우리나라 주식 하지 말고 홍콩 쪽에 이게 딱 그때예요. 바로 5월 19일 날 제가 왜 삼성전자를 추천한지 아세요? 이게 5월 19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한 게 5월 20일이었어요. 전 이거 보고 한 거예요. 이제 외국에서 수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삼성 2X 이 홍콩 달러로는 몇 배가 오른지 아십니까? 무려 12배가 올랐어요. 12배.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5만 원이 한 20만 원 갔으니까 4배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려 12배가 올랐어요. 굉장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걸로도 뭐 12배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한 2~3배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수익이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얼마든지 지금 시장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곧버스트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시면 삼성 2X 곧버스예요. 빠지는 거 마이너스 무려 99.99%예요. 이렇게 몇 자리가 있어요. 그냥 1,000원 만약 섰다고 하면은 1원 남았나? 그만큼 여러분들이 투자의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돼요. 혼자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잘만 하면 어떻게 된다? 다음과 같이 그렇죠? 다음과 같이 12배는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다음과 같이 쪽박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하이닉스도 볼까요? 하이닉스는 좀 늦게 나왔어요. 이거 좀 늦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한 800% 상승을 한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구간에서 지금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매수하라고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며칠 전인가요?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상승률이 나왔는데 무려 하이닉스는 46%가 올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올랐느냐? 홍콩이 월요일에 쉬었거든요. 홍콩이 월요일 쉬면서 월요일과 화요일 날 그 상승률을 한꺼번에 반영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장중에는 한 50 몇 프로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 종가로는 한 46%가 올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을 뒷받침하면서 우리가 수익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빠졌다고, 지금 사실 움직이지 않는다고, 오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거 지금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상향할 거예요. 왜냐? 실적 대비로는 아직까지도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나 정말 내가 지금 여유 자금도 생겼고 그리고 갯돈도 탔고 이렇게 좀 목돈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저와 함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만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고 SK하이닉스도 이달 말에 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하죠. 믿고 보는 전자닉스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상향으로 갈 것이니 이 하락 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자고 짚어주셨고요. 여기에 2배저 레버리지 상품도 곧 출시되는 만큼 이 점도 함께 주목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자닉스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고요. 우리 전문가님 또 ETF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쵸. ETF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사실 아까도 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추천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홍콩의 ETF가 상장되는 걸 보면서 수급이 이제 바뀔 거라는 것을 감지를 하고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추천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ETF 굉장히 많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 물론 저희는 일단
개미니까 뭐 이렇게 뭐 레버리지 하는데 뭐 교육 안 받고 그냥 ETF 매매하신 분들은 그냥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뭐 2차 전지 사셔도 돼요. 자, 그런데 저는 ETF를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 많은 종목군들이 포진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옥석을 가리기보다는 저는 방향성을 본다 그랬잖아요. 방향성. 이 방향성이 지금 왜 제가 2차 전지 쪽을 보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신재생이나 즉 에너지 자립에 대한 에너지 안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란 전쟁 이후에 바뀐 어떤 트렌드잖아요. 트렌드라기보다는 시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가 또 오랫동안 쉬었고 그리고 어떤 최근에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전지 쪽이 지금 1분기 실적이 다들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적 호조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있습니까? 바로 시대적인 부름까지 봤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저는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매매를 하다가 근데 요런 구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3월 3일과 3월 4일에 나타난 그런 구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블랙스완 같이 나타났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일단 매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하락하는 걸 보면서 추가적으로 매수 그리고 이 구간에서 평균적인 가격에서 매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다시 반등할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떤 수급에 의한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어저께 같은 최근에 매매했습니다. 상승과 하락. 그래서 이 구간 계속 꼭대기에서 잘 팔았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매수 매도를 하면서 깔끔하게 엑시트까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단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마 지금 1,900원대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갈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ETF를 많이 매매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종목도 중요하지만 섹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향성이 보이는 섹터 내에서 지금 일부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또 이란 사태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그때부터는 또 저는 또 종목군으로 또 교체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선 쪽이 이번에 전쟁에 의해서 전쟁을 보면서 야 이거 군함이 세탁실이 고장이 나서 회항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조선 우리나라가 어떤 MRO 시장에서의 어떤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야 이거는 우리나라의 조선 쪽에서의 하나의 큰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런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 조선 쪽에서의 그 종목들 주가들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호재들이 있는데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바닥에서 잡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이런 구간에서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는 잘 못 잡아요. 오히려 뭐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이렇게 뭐 기준봉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지만 섹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에서 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여기에서 조금만 이 구간만 올라가도 어떻게 됩니까? 한 20-30%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 보시면 매수와 매도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런 것들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조선 쪽도 아직 끝나진 않았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런 바닥에서 저는 고가권 매매도 하지만 다음과 같이 바닥에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세요. 지금 다 이 구간에서는 매매 안 했어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는 쳐다도 안 봤어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무조건
봐야 된다. 그렇죠? 왜 지금 봐야 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대외적인 환경이나 그리고 지금 섹터 내에서의 움직임,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만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대외적인 환경만 우리가 벗겨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한 이후에 다른 분들이 이게 왜 올랐을까 쳐다보고 있을 때 저는 그때 유의히 팔겠죠. 이게 산업을 어떻게 어느 구간에서 빨리 보느냐가 하나의 관건인데 저는 남들이 환호할 때 아마 그때는 저는 차익 실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겠죠.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왜냐? 나는 낮게 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 섹터는 뭐 그때 시장 가봐야 또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매수 일단 매수하고요. 그리고 오늘같이 다음 날 또 추가 매수했다가 위에서 또 빠졌을 때 또 매도. 그리고 다시 조정을 보일 때 다시 매수. 그리고 다음 같이 또 오를 때 매도. 또 바닥에서 또 한 번씩 매수. 그 다음에 갭 상승할 때 이게 또 16,000원대였나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간에서 깔끔하게 매도.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구간 매수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들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전 내일 더 빠지면 이 구간에서는 다시 또 사겠죠. 그리고 나서 또 올라오면 좀 매도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여기에서 물론 사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같이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아래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보시면 이 매도가 다 고가권에 있잖아요. 그렇죠? 요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저가 매수, 고가 매도. 그렇죠? 매수, 매수, 고가 매도. 다시 또 빠질 때 다시 한번 매수. 마찬가지로 지금 저의 시그널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뭐 시장 많이 빠졌겠죠. 뭐 다른 시장들 뭐 많이 빠졌지만 우리는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K 방산 레버리지 어저께 샀어요. 굉장히 좀 왜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좀 의아해하게 또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왜냐 어제 같은 경우는 휴전이라는 종전 휴전이라는 이러한 키워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휴전인데 왜 방산 왜 매수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 전쟁 끝나가는데 뭐 지금 와서 방산 매수해서 뭐 하냐? 하지만 거기 그 안에서 바뀌고 있는 산업적인 흐름을 저는 읽어낸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어저께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매수하고 오늘 딴 거 막 반도체 가니까 따라잡아야겠다고 했던 분들은 오늘 다 불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했던 분들은 이 구간에서 일부 매도한 거예요. 또 이 구간에서 또 매수하겠죠. 마찬가지로 어저께 매수 그리고 이번에 오늘 좀 매수했네요. 그리고 또 매도하고 남들과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매수 매도 그렇죠? 이 구간에서 매수 그 다음에 오늘 매도.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남들이 이제 아니다라고 할 때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접근법으로 주식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섹터에 대한 그 섹터 내에서 대장주를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막 이렇게 좀 환공포까지 좀 느끼실 만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에선 계속 매수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 내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더라도 물론 올라가면 매도하겠지만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사실 최근에 알지노믹스 특히 전체적인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좀 하락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간에서 그렇죠? 이런 장대음봉 내에서도 매수 그 다음에 다음날 매도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10몇 프로예요. 10몇 프로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 거기 매수했던 거는 일부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매수하고 그리고 이러한 음봉이 나왔어도 저는 과감하게 매수해요. 왜냐? 반등할 거 아니까.
그렇죠? 다시 또 반등했을 때 일부 매도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흐름을 잘 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이 구간에서 매수,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매도, 하락할 때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하면서 일부 매도하고 하는 흐름. 지금 이건 아예 진짜 이분은 무슨 고등어 발라먹듯이 그냥 뼈 발라먹듯이 그냥 다 발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남들과 다르게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에 대한 섹터를 매매하면서 ETF를 통해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찬 종목 하나 잘 잡아서 그 종목을 통해서 위아래 매수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것이 바로 이영석 전문가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략이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 전략으로는 섹터 내 방향성이 보이는 쪽을 선택해 봐야 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조선주와 방산주 눈여겨보자고 짚어주셨고요. 여기에 알지노믹스의 촘촘한 매수, 매도 트레이딩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그래서 방송 중에 히든 종목 가져와 주신 것들이 어떤 수익률인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자 그러면 방송 관련주들 한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딱 보세요. 삼성전자 5월 20일 날 딱 보이죠? 55,900원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지금 300%, 특히 로키셀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때 5월 12일 날 상장했던 종목인데 제가 신규 종목 갖고 오면서 지금 80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오름테라피틱 같은 경우도 지금 700%, 사면 450%, 뭐 에이프릴바이오, 뭐 키움증권. 그래서 좀 남들과 좀 다른 종목일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은 뭐 하나시스템,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저는 제가 강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싹을 좀 본다라고 하겠죠. 이 싹을 트면은 얼마만큼의 포텐셜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걸 먼저 보는 거죠. 왜냐? 애널리스트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월 27일입니다. 2월 27일 날 이날 말씀드렸는데 뭐 3월 3일 날, 3월 4일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때는. 그리고 나서 바로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이번 주에 4월 7일 날 무려 66.3%의 어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태양광과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반도체, 그리고 이게 바로 복합 테마로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플러스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액면 병합까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2억주가 2천만 주로 있다는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유동성을 축소화시키면서 지금 워낙 많은 주식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가의 어떤 흐름이 조금 더딜 수 있어요. 하지만 유동성을 주식수를 적게 해가지고 일단 어떤 흐름을 좀 간략하게 가지고 가는 그런 흐름이 지금 신성 ENG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본업과 그리고 이러한 주식적인 어떤 그 절차에 의해서 주가에 대해서 좀 이 회사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고 본 거죠. 최근에 SK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SK증권도 지금 보시면 액면 병합 들어갔죠. 그래서 그 종목도 아마 좀 주가에 대한 그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월 12일 날 방송 추천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부터 같이 매매했어요. 그렇죠? 같이 매매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한 컨빅션, 그렇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구간에서 다시 또 매수. 그래서 이 종목도 39%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태광입니다. 최근에 이런 피팅 업체, 그렇죠? 조선주를 생각했기 때문에 태광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거에서 말씀드렸고 다음과 같이 27.8%. 뭐 죽지 않았어요. 태광, 성광밴드 뭐 이런 것들, 이런 태용 이런 종목군들을 다 함께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투톱과 ETF 그리고 방송 중에 제공해주신 히든 종목의 수익률까지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설명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이런 전략 해보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더 많은 노하우와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십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하시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테마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테마는 방위산업입니다. 탈세계화와 자주국방 강화 흐름 속에서 방위산업이 단순한 전쟁 테마를 넘어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안보 환경이 변화하면서 각국이 군비 확충에 나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유럽의 재무장과 중동의 국방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며 방산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으로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 축적된 수출 경험을 갖춘 국내 방산 업체들은 올해 중남미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수출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위산업 테마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IG 넥스원입니다. 천궁투 수출 및 글로벌 방공망 수요 증가로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오늘장에서 6.48%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4.99%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핫테마는 방위산업입니다. 미국과 이란 휴전이 다시 한번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더 주목해 볼 점은요. 이 종전이 되더라도 자주 국방 강화 흐름 속에서 이 방위비 증가 흐름도 이어지고 여기에 K방산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목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IG 넥스원입니다. 전문가님 의견 어떨지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주셨네요. 네. 역시 이런 걸 학습 효과라고 할까요? 옆 동네에서 전쟁이 나니까 우리도 좀 방위비 올려서 잘 정리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LIG 넥스원 더 올라갈까요? 더 올라가니까 갖고 왔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 사실 뭐 이제는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쪽 방위나 이쪽은요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냥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그냥 납품을 하는 그런 걸로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는 수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성장 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섹터가 지금 글로벌 방위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이 2030년까지 5.8% 그리고 성장 동력은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고 국방 예산이 확대가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첨단 기술까지 융합되면서 첨단 기술도 뭐가 됐어요? 바로 우주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그냥 총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우주선들 만들고 그런 걸로 이제 뒤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100조 원 특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방위 업체들 있잖아요. 7개사에
100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이 방위 산업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평화의 시대는 종말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방비가 이제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나토 회원들이 이제는 GDP의 2% 이상을 국방비 지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류로 급부상한 K방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번에 이란 전쟁이 있을 때 UAE에서 그렇죠? 천궁 미사일 쏘면서 정말 우리 마케팅장이 오히려 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주나 이런 것들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주 쪽으로 AI 드론 우주 쪽으로 확장되면서 밸류 체인 방산이 이쪽에 밸류 체인으로 속하게 되면서 리레이팅 되는 구간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LI 넥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바로 신고가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쌍바닥 W자로 반등. 요거 잘 보시면 어떤 흐름이냐면요. 바로 이런 흐름입니다. 커브앤 패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신고가에서 흐름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오르겠죠. 그리고 또 하나 LIG 넥스원이 4월 14일부터 사명을 바꿔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바뀝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뭔가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뭘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주가 흐름이 저는 좀 다르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100만 원은 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별로 안 남았어요, 이것도. 그래서 LIG 넥스원 여러분들 잘 보셔라. 그래서 LIG 넥스원을 보면서 또 뭘 봐야 되냐? 플러스 K 방산까지 같이 보셔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천궁2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방산주, 전쟁의 마침표가 찍히더라도 이제는 눈여겨봐야 하는 섹터라고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함께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전문가님 의견 어떨지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현대로템과 하나오션은 오늘 하락을 했는데요. 한국항공우주는 또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지금 신고가 차트적으로도 보더라도 지금 신고가 그렇죠? 이게 3, 3번이에요. 3, 3번.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서 일단 내용 자체도 좋지만 다음과 같이 이제 신고가 가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플러스 K 방산을 산 거죠. 사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K 방산도 한 4, 5% 정도 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풍산,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풍산 그 인수에 대한 거를 철회했잖아요.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되면서 또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방산 쪽은 한번 꼭 보셔야 된다. 특히 LI 넥슨이 제일 나아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그래서 관련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저 이호석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산주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하는 섹터로 짚어주셨고요. 이러한 부분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 내에서 좀 더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꼽아오신 강세개별주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강세개별주는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이 원전 수주를 통한 주가 상승 여력이 전망된다는 증권가 분석에 매수세가 이어지며 오늘장에서는 3.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강세개별주는 대우건설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이 되면 재건 수혜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대우건설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아직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건설주들을 잘 보시면 재건이라는 테마가 붙었지만 만약에 특징주를 한번 특징주 대우건설, 특징주 GS건설, 특징주 찾아보면 거기에 꼭 붙는 게 있습니다. 바로 원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재건이란 이쪽 건설 쪽이 재건이라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에너지 자립, 그렇죠? 그래서 원전 테마라도 저는 같이 엮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대우건설 원래 신고가 흐름 나와줬습니다. 근데 여기만 잘 보세요. 여기 앞에 구간을 보지 마시고 요 구간만 딱 보시면 요 구간입니다. 바로 커베넨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저는 여러분들이 따라 붙을 수는 없겠지만 주가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 종목 한번 또 매매를 할 거고요. 그리고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시면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거래 대금과 지금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구간만 상승하고 끝을 낼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 한번 가볼 수 있다. 그래서 대우건설 나도 한번 이 신고가 가는 그런 구간까지 역사적 신고가까지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 이영석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대우건설이었습니다. 재건주와 더불어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고 여기에 수급이 강하게 붙어주고 있는 만큼 눈여겨봐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대우건설을 비롯한 건설주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 내에서 더 많은 노하우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십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님, 바로 여쭤볼게요. 내일의 히든 종목 어떤 건가요? 내 히든 종목은 정말로 큰 종목이고요. 시가총액도 이렇게 큰 종목을 바로 이 종목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로 신고가 가자라는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 시초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 18만 원인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죠. 신고가 내에서 다음과 같이 흐름. 그리고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베트남에 40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또 뉴스도 있었습니다. 또 AI 투자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간이죠. 사실 어저께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갭을 띄웠고 그리고 나서 3일선에서 지금 딱 어떻게 됐습니까? 3일선을 터치하고서 이제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승, 하락, 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 실적이 뒷받침되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실적만 얘기하면 되나라고 하겠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은 얘가 안 오르면 딴 것도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자, 이 구간이죠. 똑같아요, 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이 저항이 되고 있던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파가 나와줬는데 지금 그 위 구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저희는 한 99만 원인가요? 99만 원에 샀어요. 오늘 99만 8천원에 끝났는데 그래서 이 구간까지 또 한번 반등. 그러니까 제가 너무 쉽게 또 설명을 드리는 것 같지만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구간에서 가장 바닥에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가장 높은 구간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있다. 저는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누구나 아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너무 고점처럼 느껴져서 손이 잘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구체적인 매매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제공해 주신다고 하고요.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십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하시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